안녕하세요. 조정 국어학원 조정윤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봉영여중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 대비는 10월 7일 토요일 2시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내신 대비 어떻게 주차별로 수업이 들어갈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주에는 문장 성문과 문장의 짜임이라는 문법 단원을 먼저 들어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까마귀 눈비맞아 라는 시조와 고전 시조랑 현대시하나 현대소설 한 편입니다. 3단원은 이제 3년째 계속 이제 기출되고 있었던 2단원 독서 단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마지막 4주차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할 때 어디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제 고려해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문법 단원과 이 시조 그리고 문학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 자체도 좀 어렵고 범위 자체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 1학기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시험을 쳐서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보다 1학기 기말고사는 좀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2학기 때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가 문법도 좀 쉬운 단원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언어나 신조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중에 그나마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었는데,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꿔간다라는 수필이 이제 추가 시험 범위로 되었었는데,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잘 실리지 않는 좀 어려운 수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쓴이가 정확하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글쓴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 말고도 여기에 있는 이제 객관식 문제가 또 아이들이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글쓴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흥부 같은 선지에 낚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홍길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다평 4번입니다. 이제 서다평이 중간고사 때는 좀 평이한 부분이었는데, 기말고사에는 이제 이육사의 청포도와 그 다음에 윤동주의 새로운 길, 이렇게 두 작품에서 운율을 살린 표현을 써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율적 요소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특히나 또 윤동주의 새로운 길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에 따로 나와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주관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금 꼼꼼하게 이제 마지막까지 외워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제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순간적으로 좀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육사의 청포도는 당연히 잘 썼는데 이제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 좀 긴가민가 하더라 라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2문제의 난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문제도 역시나 거의 정석적으로 나왔거든요. 문법도 아까 말했듯이 남북한의 언어나 내지는 신조어 이런 것들 의문의 체계보다 훨씬 더 쉬운 범위였습니다. 단순히 외우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학 역시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보기 박스 문제라던가 내지는 모두 고르시오, 가나다 리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면, 문제용이 단순하게 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이런 거 물어보고, 아까 글쓴이의 인생관 보셨죠? 그렇죠? 글쓴이의 인생관에 맞춘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지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학생들이 쉽다라고 느꼈고 학원 선생님들도 좀 쉽게 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험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요 외부 지문,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이 추가로 시험 범위를 하겠다 했던 작품이죠. 이 작품 경우에는 이 작품 자체가 조금 어렵고 문체도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었으나 그래도 많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관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서다평 4번이 이제 점수가 깎일 요소가 있었죠. 자,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여러분 시험 범위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처음에는 1학기 교과서를 둘로 나눠서 시험 봤기 때문에 대단원 2개, 소단원 1개 정도의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는 무조건 대단원 3개 이상으로 시험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공부 양이 기본적으로 많아지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또 문법, 아까 별표 3개 기억하시죠? 자,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을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명사, 대명사 이런 품사 요소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품사 중학교 1학년 때 기억 안 나시죠? 그쵸? 그러다 보니 요게 배경 지식으로 먼저 또 부가적으로 공부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법 시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전시가, 즉 시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시와 달리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조가 정형시이다 보니까 시조만의 갈래의 특징, 그리고 외부 지문 역시도 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국어 공부가 조금 안 돼 있다면 시조를 따로 내가 공부할 가능성은 좀 적다 보니까 외부 지문 역시도 생소해서 아이들이 이제 해석도 잘 안 되고 이제 공통점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경향입니다, 여러분. 봉영여중은 이렇게 중간 이렇게 그려 보시면 시험 범위는 넓은데 하나 다 나오는 그런 문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했죠. 시험 범위가 벌써 대단원 3개 이상인데 어떻게 전 범위에서 골고루 세세하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쭉 집중력을 키워서 전부 다 이제 외우거나 내지는 공부가 탄탄히 돼줘야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냐? 자, 분석노트라는 교재가 나갑니다. 교과서 본문과 내용 수업이 들어가고요. 심화노트는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심화노트라는 문제를 풀고 오답을 그때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장이 배부가 될 겁니다. 암기장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요약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추스려서 매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다시 재시험을 보며 그 다음에 주관식 대비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풀이와 직전 노트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기출풀이는 좀 중요한데 봉영여중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기출의 선지를 조금 변형시켜서 다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봉영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유형 파악도 하고 직전 노트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를 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이제 시험 대비는 10월부터 시작이지만 조금 일찍 왜냐하면 품사 같은 것도 미리 공부하면 좋고 문법도 제가 1주차로 뺀 이유가 미리 공부를 해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봐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말 잘 준비하면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 우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